네, 안녕하세요. 생활건축의 강원구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건축 노준영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룸에셋 부동산TV 신재민입니다. 요즘 설계 같은 경우에도 AI가 많이 침투를 했습니다. AI가 들어오면서 건축이 어찌 보면 좀 대중화가 되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건축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거 밥줄 끊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을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서비스들이 경계를 이제 낮춰주니까 이런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개인들이 뭐 땅을 사거나 조그만 협소주택을 지을 때도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되면 훨씬 더 가능성이 적은 것들을 배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더 많은 분들이 사실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더 시도를 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전체적인 시장을 키우기 때문에 건축사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다. 다 아파트만 사시고 부동산 개발을 큰 시행사에서만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일의 개수는 더 적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희한테도 긍정적인 부분이고 조금 더 붙이자면은 사람이 하는 거랑 이제 AI가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그 알고리즘도 사람이 다 짜는 거기 때문에 투자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을 쓰고 신경을 쓰고 하다 보면 더 좋은 안이 나오겠죠. 거기서 같은 거라도 생활건축을 찾아주시는 분은 홍보하실 때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 부끄럽습니다. AI 같은 건축 대중화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저도 노 소장님 말씀처럼 비슷한 생각이에요. 만약에 랜드북 같은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면 너네 시행사가 설 길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하는 일이 또 따로 있듯이 일반 건축주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도 있고 저희 시행사가 하는 일이 좀 특수성이 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뭐 작은 건물들 짓는 거야 사실 뭐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겠지만 규모가 있는 그런 건물들을 짓는 것은 아직은 일반 건축주분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증권사랑 미팅을 어떻게 할 거며 PF 자금 어떻게 돌리고 브릿지 자금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시행사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고 오히려 활성화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대신 땅값은 올라가겠죠. 일반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뭐 굳이 상관없다. 자, 그럼 우리 한국인들이 유난히 남양집을 선호하거든요. 마냥 남양만 좋을 것이냐? 근데 건축사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남양 vs 북향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아마 그냥 땅을 구하실 때 남향과 북향 땅값 자체가 아마 다를 거예요. 다를 거죠. 네, 집의 분위기도 다를 거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건축사로서 창의 설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제 집들은 남향에 큰 창을 두고 이제 거실을 그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창을 어디에나 계획을 하냐에 따라 그 집의 질 자체도 많이 달라져요. 북향이더라도 창의 위치에 따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좋은 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게 뭐 자금이 좀 부족한데 북향 땅을 사가지고 좀 더 좋은 집을 설계하고 싶다. 그러면 건축사한테 창의 위치에 대해서 좀 더 잘 연구하고 서로 얘기하면 북향임에도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너무 훌륭하신 답변이세요. 자, 그럼 잠깐만요. 남향과 북향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 남향은 뭐가 남향이냐? 도대체 뭐가 남향이고 뭐가 북향이냐? 대문이 있는 게 향을 결정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거실에 향이 있는 게 향을 결정하는 거냐? 일반적으로는 이제 남향이라 하면 이제 거실 주요 공간 메인이 될 수 있는 그 공간이 어느 쪽으로 배치되어 있냐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통 건축에서 그냥 한옥을 보시면 한옥의 그 대청마루라든가 아니면 마루 쪽이 이제 빛을 받고 있는 방향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전통적으로 그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남향이 좋은 거다. 빛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남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보통의 인식인 거죠. 그러면 대문은 북향일지라도 거실이 바라보고 있는 향이 남향이면 남향 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네요. 진입 동선은 사실 상관이 없고 메인 공간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북도로인 땅을 사고 남향으로 거실을 내면 최고가 아니에요. 그렇죠. 북도로인 땅을 사고 남향으로 멋진 대답이시네요. 그런 땅이 제일 비싸겠죠. 그렇죠. 제일 비싸죠. 제일 비싸죠.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은 일조권 사선 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건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 내 뒤에 있는 사람이 그림자가 안 지게 하려는 게 이 법의 취지고요. 내 높이의 한 절반만큼, 그러니까 내가 뭐 한 10m면은 적어도 뒤에 한 5m가 있어야 된다, 공지가. 그렇죠. 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3층까지는 제한이 다르게 그렇죠. 진행이 되죠? 3층까지는 대지에 좀 최대한 붙여서 지을 수가 있고 3층 이상부터는 10m가 내가 올라가면 5m를 이제 빼줘야 된다. 그렇죠. 건물이 단단단 져가지고 깎이는 건물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3층 위에서부터는 그런 선들이 이제 내 뒤에 있는 집들의 그림자를 주지 않게 만들려는 의도로 그게 약간 모순이 있는데요. 깎이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 테라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라스가 되는 부분은 사실 빛이 들어와야 좋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북향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게 되게 모순적인 거예요. 네. 어차피 깎일 거 좋은 공간을 만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런 모순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깎이는 걸 상대편이 깎이게 하면은 상대편 깎인 쪽에는 테라스가 생기고 남향이니까 훨씬 더 좋지 않겠냐. 맞습니다. 예. 그래서 법을 차라리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깎아놨는데 테라스를 만들어놨는데 그늘져. 네. 그런 얘기네요. 네, 그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최근에 보면 뭐 정북 1조 받는 곳도 있고 정남 1조라고 해서 신도시들은 그런 형태로 네, 좀 네. 진행이 되던데 그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 네, 그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그죠? 하는 거예요. 그게 적용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본인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지구 단위 계획이 그죠. 있는지 이거 먼저 확인해 보시면 뭐 정북 1조인지 정남 1조인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선행적으로 뭔가 좋은 걸 만들어냈을 때 그게 조금 퍼지긴 하거든요. 그 건축법보다 지구단위 계획이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제안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뒤쪽 집에 깎이게 만들어서 오히려 정남에 테라스 놓는다.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간혹 가다 보면 주거 지역에 깎여 있는 건물 보면 동서남북 알잖아요. 네. 그죠? 깎여 있는 쪽이 구도심이다. 네. 그럼 정북 1조를 받아서 네. 그게 북쪽이라는 얘기인 거고. 근데 신도시에 가보면 정남 1조를 받기 때문에 네. 깎여 있는 쪽이 남쪽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맞아. 굳이 나침반 필요 없이 뭐 동서남북 알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팁은 있다. 대표님은 북향이랑 남향 중에서 어떤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이 향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집은 완성품, 완제품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향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북향이 싸게 나오면 북향이 더 좋고 남향이 더 저렴하다면 남향이 더 좋다. 그래서 돈에 따라 향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두 분이 너무 완벽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이룸에셋 부동산 TV라는 유튜브 채널하고 생활건축이라는 뭐 건축 설계 사무실도 하시고 계시고 시공사도 운영을 하시면서 유튜브를 진행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어떻게 설계 사무소와 시공사를 같이 하실 수 있냐,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영상 촬영까지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도 두 회사 간의 콜라보 영상들을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추후에는 건축 아카데미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는 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로우를 잘 따라오신다면 뭐 건축에 대해서 전체를 알려드리겠다 이런 뭐 거짓말 안 합니다. 좀 그래도 흐름 정도는 잡을 수 있겠다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조금 꾸준히 촬영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두 채널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아마 양질의 영상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인 이룸에셋 부동산 TV에서 신재민 대표님과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